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여야 공천 상황 분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지금 여야가 공천 작업이 한창인데 뭐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천에 떨어진 사람들은 다 억울하죠. 특히 현역 때는 더 그렇겠죠. 네. 떨어질 만한 사람도 있지만 지금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이 자신의 방탄용으로 이렇게 국회를 만들려고 하는지 민주당에서 그동안 비명이라든가 또 반명으로 찍힌 사람들은 거의 속간해는 그런 공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파열음이 엄청나게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른바 민주당 투톱 사이에도 지금 공천을 놓고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공천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잘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가장 그 기준을 두고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서 뭐 대다수 상당수 비명이라든가 친문 의원들은 물론이고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도 공천의 불공정 문제 이게 의원들 간에 많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뭔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표 국민의 눈높이, 자기 눈높이를 말하는 거죠. 어느 국민이 그 공천 기준을 제시했습니까? 개딸 눈높이라고 그렇죠. 봐야죠. 이재명 대표 이퀄 개딸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이번 공천의 가장 기준은 이 사람이 당선돼서 나를 계속 보호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딴 마음 먹을 것이냐. 고무신 진짜 거꾸로 신을 것이냐. 이게 가장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에 의한 공천, 본인은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어떤 시스템인지 뭐 알 수 없는 그 뭐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그런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래도 본인은 시스템이라니까 눈높이, 자기 눈높이에 맞는 시스템, 거기를 주장하면서 결국은 이게 대다수 의원, 특히 이번에 공천에 탈락한 의원들 이런 사람들 의견이라든가. 근데 저는 이 의원들이 뭐 분란을 일으킨다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렇게 했을까? 지금 그 국민의힘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싸움은 너무 파열음이 밖으로 부부 싸움 막 옆집에서 하면 시끄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싸우는 거하고 파열음이 국민들 그리고 누구한테 다 들릴 정도로 파열음이 들리니까 이게 그 홍익표 원내대표로서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렇죠. 여론조사도 지금 안 좋은 데다가 당내에서 공천 파열음까지 들리니까 이거 잘못하면 참패하는 거 아니냐. 의원들 사이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모양. 사실 그 당 대표와 원내 대표는 그 2인 3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뭐 법적으로는 뭐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제3자가 볼 때는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이 홍익표 원내대표 이야기가 이 정도면 상당한 지금 불만 정도가 아니고 반란이 예상될 것이다. 제가 볼 때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때까지 우리나라 정당에 무슨 이념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까? 뭐 비슷비슷한데 다만 이제 한쪽이냐 다른 쪽이냐 지역 갈라지고 이러는데 이때까지 20대, 21대 총선에서 이 승패를 가름지은 게 결국은 공천 문제가 밖으로 돌출을 하느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됐냐가 사실 승패를 갖다가 뭐 현상적으로는 가름했거든요. 우리 20대, 21대는 지금 국민의힘, 그전 뭐 새누리당 이런 데서 공천 파열음이 커가지고 옥새를 들고 나르자. 그래가지고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1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공관위원장 해갖고 혐오 공천을 했다고 그래요. 호떡 공천. 뭐 그전에는 이항구 공관위원장이 완전히 이상한 공천했고 그래서 망했다고 보는데 홍익표 원내대표 볼 때는 이 정도로 가면은
이거는 총선 보나 마나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여론도 안 좋은데 네. 이런 공천 파열음이 계속 들리면은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그 현역 의원들이 이제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하거나 이낙연 대표한테 가거나 전 대표한테 가면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표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야당 강세 제기를 하더라도 야당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 유권자도 있을 거고, 그다음 그렇지 않은 유권자도 있을 거고, 국민의힘에는 반대지만 예. 이럴 경우에 표가 갈라지면 그 요새 어부질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어부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면은 뭐 심지어 어떤 연구소장은 얼마 전에 170대 120이다 할 정도로 앞으로 뭐 계속적으로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으니까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 야권에는 좀 좋지 않다 이런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여러 명이 컷오프가 됐습니다마는 이수진 의원 동작을 아닙니까? 그렇죠.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은 지금 저 국회 대표실에서 단식 농성하고 있고 이수진 의원도 탈당했죠. 국민들을 속였다 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강력히 비판한 뒤에 지금 탈당을 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도 뭐 컷오프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박용진 의원하고 김영주 의원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야당에서 저만한 의원은 누가 있느냐. 의정 활동 정말 잘했죠. 예. 의정 활동 잘했고. 법안도 제출 많이 하고. 예. 그 유아 그 무슨 3법인가 그것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요. 또 이재명한테 그나마 쓴소리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람이 공천에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확실히 하겠다고 무슨 대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봉주 딱 자객 보내놓고 10% 그것도 20%다 컷오프 시켜본. 또 하나는 김영주 이 국회 전 부의장 아닙니까? 농구선수 출신이고 금융노련 이렇게 운동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영등포 갑에서 3선을 했고 처음에 비례로 들어왔으니까 4선을 했고 문재인 정권의 초대 또 노동부 장관까지 한 분이고 국회 부의장 하면서도 사회를 잘 봤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인데 이분은 그래도 20%라도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을 이렇게 탈락시키는 거 보고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자기 사람 아니면 다 내치는 거냐. 장경태, 뭐 박찬대 자기 쪽 사람들은 전부 단수공천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비명 내지 반명으로 분류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좀 이제 대결했죠. 대결했죠. 그럴 때 아마 앙금이 있었는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매기 효과라 그래야 되나? 매기까지는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정당이란 걸 보여주는 그래도 대표 선수였어요. 그렇지 않고 이번에 뭐 선거구 문제도 이재명 대표 때 위임한다고 만장일치로 하고 이런 걸 보면 참 더불어민주당이 사당화가 심하고 민주정당이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박용진 의원 하나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제 할 말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누가 그래요. 아무리 거짓말인 줄 알아도 아부하는 사람이 참 예뻐 보인다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 볼 때는 이 박용진 의원이 위험인물인 거죠, 이게.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밖에. 그러니까 조홍천 금태섭은 나가버리고. 그다음 박용진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저번 뭐 대권 경선에 나왔지만은 언제 자기한테 위협적인 사람이 될지 모르는 사람이라 이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봉주는 성희롱으로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그걸 자객공천 가서 저 사람은 수박이니까 내가 가서 수박을 깨트려 버리겠다 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객을 보내가지고 오히려 진짜 더불어민주당의 그래도 소중한 자원을 뭐 10%라는 그런 걸로 이렇게 내친다는 게 정말 이번 공천이 이게 진짜 이 대표 말대로 시스템이냐 사천이냐 나오는데 본인은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걸 말로 100번 하면 뭐 합니까? 결과가 예.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죠. 이재명 눈높이에 맞느냐, 국민 눈 맞느냐 이건데요. 예. 그런데 우리가 현실로 지금 보는 게 그 반명 비명 거의 다 탈락하고, 그다음 현직 국회의원 또는 임종석 같은 지금 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도 예. 이재명 대표를 이어갈 만한 사람 다 지금 뭐 다른 데로 공천을 제거를 주느니 해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본다는 그 결과가 나오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말로는 아주 양두구육처럼 예쁘게 이 시스템이랑 공천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다 하지만 결과는 사천이고 이재명 대표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초는 818호가 아마 이재명 대표 그 의원회가인데 거기서 8인인가 몇 명이 8인방이 모여갖고 거기서 다 컷오프 정하고 그런다 이거 소위 밀실 공천이고 사천 논란이 네. 이랬지 않습니까? 밀실 공천 논란. 네. 그런데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사람을 떨어뜨리라도 무슨 명분이 그렇죠. 있어야 하는데 그건 들이댄 게 이제 여론조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학진 전 의원한테 전화해갖고 형님이 꼴집디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이수진 의원한테도 그 뭐 2%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하면서 들이댄 게 전부 여론조사인데 그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의원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여론조사가 정말 친명 여론조사 업체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언론용어로 마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를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적당히 이렇게 뜯어 고쳐버리는 거. 그래놓고 네.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예. 이게 정량 분석이고 시스템 공천이라고 그렇죠.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아니 이 맞는 도구를 써가지고 예. 그 어떤 일을 한 게 아니고 전혀 맞지 않는 도구를 예. 가져와 가지고 그게 맞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그 절차 자체에서 이미 큰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 있는 절차를 이재명 대표는 정당한 거라 그러고 예. 그걸 이용하겠다는 지금 공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절차 자체가 그리고 여론조사 자체가 문제인데 예. 그게 아무리 정량적이고 해본들 그게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한테 가까운 여론조사 업체 이거 그러니까요. 가지고 조사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공정하다고? 고 교수님하고 저희들 옛날에 그 종편에 출연 많이 할 때 그 2016년 네. 총선도 고 교수님하고 패널로 나가서 했지만은 그때 군소 여론조사 업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170 몇 개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럴 겁니다. 예. 뭐 갤럽이라든가 큰 여론조사 업체는 우리가 그래도 신빙성을 주잖아요. 약간의 편향성은 있을 수 예. 있어도 그렇지만 군소 여론조사 업체는 어떤 의뢰인의 입맛에 맞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감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예, 돈 주는데 돈 돈 주는 돈 주는 사람 마음에 들게 하지. 안 했다가는 그다음부터 당신들 몰라. 잘라버리죠. 갤럽 정도 되면은 네. 아무리 의뢰인의 마음에 안 들게 해도 워낙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니까 네. 계속 일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뭐 이 여론조사 업체를 순서를 매길 수는 없지만 한 100, 한 50이 40이 되면요. 이거는 뭐 10번째만 넘어가도 똑같습니다. 똑같죠. 제가 이제 예. 좀 과장되게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공정성이 제일 문제겠죠. 예. 그다음 이번 선거에서 과연 이 유권자들 어떤 표심을 반영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빼고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주관적인 이게 탈락시키기 위한 문항을 많이 넣고 예. 뭐 현역 의원이 뭐 예를 들다면은 21대 국회에서 한 게 거의 없다. 이런 사람 계속 뽑아야겠냐. 뭐 이런 식의 아니 제가 문항은 모르죠. 제가 뭐 이런 참석 안 해봤으니까. 문항에 관계없이 나오면은 자기들이 맞춰서 이렇게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거는 지금 하나도 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최악의 경우인데. 공개를 하라기도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다면은 이거는 우리 선거 때
투표함 조작하고 비슷한 건데 조작이죠. 아니면 투표함 결과를 100표 나왔는데도 예. 그 야당이 100표 나왔는데 옛날 부정선거 한 50표라고 중앙선관위에 전화해가지고 그때 전화를 했어요. 예. 지금은 컴퓨터로 입력하지만 그러면 중앙선관위 집계에는 50표로 나오는 거 지금 고 교수님 그런 거 말씀하시는데 막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지금 것도 의원들은 있는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도 있죠. 이 문항 자체는 너무 주관적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추구하는 요구하는 대로 한다면은 아무리 그 고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론조사라는 게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이거는 이야기해도 되죠. 리서치 DNA. 예, 그러니까 원래는 예. 이번에 ARS 이제 의원들 그런 평가 조사를 하는데 예. 유엔미 리서치, 우리 리서치, 티브리치 이 세 개 여론조사 그것도 잘못 기관을 들어봤습니다. 선정을 세 개도 저는 처음 공식 전문이에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사무부총장, 예, 수석부총장이고 간사. 공관이 간사입니까? 간사죠. 예, 예. 실세예요. 요새는 이제 친명이 아니라 신명이라고 한다. 그게 뭡니까? 이제 새로운 그 이재명 측근. 예. 예, 새로운 구명은 아니고 그냥 예. 신명이다 이 말이구만. 저는 7인회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아주 그 핵심 측근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김병기라든가 새로운 아. 그런 친명 세력을 신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아니 왜 리서치 DNI는 안 넣느냐 그쪽에서 뭐 불공정하다고 불평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또 있습니다. 네. 경선하는데 선관위 거기다가 압력을 넣으니까 그 다음 날 바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주로 리서치 앤 DNI가 지금 요새 컷오프 된 사람들 경선 조사를 대부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앞에 세 군데도 뭐 여론조사의 객관성, 공정성에 뭐 저희들이 전혀 담보할 수가 없는데 예.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 자체에서도 뭐. 이 리서치 DNA 이름도 어렵네요. 배제시켰거든요. 워낙 이게 뭐 저기 그 직원이라든가 여론조사 사실 여론조사도 전문직입니다 이게. 아, 그럼요. 최고 전문직이죠. 문항 구성부터 예. 그다음 표본 추출부터 그다음 어렵습니다. 결과 분석까지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게 그 갑자기 뭐 민주화 그러면서 뭐 김어준 씨도 뭐 그 여론조사 기관 만들 정도로 여론조사기관 꽃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맨날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기관이 과연 이게 그 우리가 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관위가 이제 그 정해놓은 기준 그런데 맞는지도 전혀 모르는 정체불명의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볼 때 정체불명이라는 겁니다. 듣보잡이죠. 그렇죠. 자꾸 고소할까봐. 근데 그 이런 기관을 통해서 한다는 거 있죠. 한 번만 그 갤럽이라든가 우리 그 몇 군데 있잖아요. 항상 그 주말 되면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그런 데다가 한번 맡겨가지고 했으면은 이런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불만을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불만을 떠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도 19대, 20대, 21대 다 이렇게 여론조사도 하고 평가를 했는데 이번만 왜 문제가 이번만 생겨요? 그렇죠. 근거 없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해명도 없고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금배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서 듣보잡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해갖고 당신이 이렇게 나왔어갖고 딱 떨어뜨려 버리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은 이 좋은 후보를 그리고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를 그렇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게 한 거죠. 근데 그거와 전혀 별개로 어떤 당 대표나 당 선관위, 공선위 이런 데의 어떤 입김이 작용해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승복을 못하죠. 리서치 DNA가 과거에 2013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성남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만독주 조사도 하고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해명을 위해서 그런 이재명 거예요. 대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여론이죠. 우리가 마치 김인섭 씨 있잖아요. 이번에 구속된 5년 받고 그분이 이재명 대표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습니까? 계속 그 2010년부터인가요? 16년에 또 그 선거할 때도 그랬고 그런데도 나는 2012년 후에 만나본 적 없다. 김인섭 씨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게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이번에 안 그래도 이수진 의원이 탈당하면서 그랬죠.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딱 보니까 김인섭 씨 사건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걸 뭐 댓글을 보니까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이 어떻게 인제야 그걸 깨달았냐 하듯이 이재명 대표는 진짜 궤변의 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가지고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 경선 선관위원장이 정필모 의원입니다. KBS 출신인데 사퇴해버렸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이거 잘못하면 자기가 다 덤태기 쓰게 생겼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논란을 빚었던 홍영표라든가 송갑석, 이인영 이 지역구에 그 사람들을 싹 빼고 또 여론조사 했잖아요. 싹 빼고 다른 사람들. 그래갖고 또 논란을 빚었는데 그 회사도 리서치앤 D&I하고 같은 회사인 한국 인텔 리서치라고 여기서 했어요. 한국 이름은 참 좋네요. 소유자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 한국 인텔 리서치가 또 해가지고 당신들은 보니까 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야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도 다 그러고 다선이고 중진들 아닙니까? 장관도 지냈고 이인영 씨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그 여론조사와 거기에 입각한 공천은 답정너라고 있잖아요. 답정너죠. 예, 이미 답은 다 정해졌고, 근데 그냥 당신 안 돼 이러면 안 되니까 뭐 여론조사를 갖다가 들이대는 건데 그 여론조사가 이런 여론조사였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였다. 물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100% 신빙성이 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겠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고 이번에 그 공천에 탈락한 의원들 입장에 볼 때는 전혀 주관적이고 그다음 전혀 불공정하고 이런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한 천회기식 여론조사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그 후폭풍이 아직까지는 뭐 파열음 정도인데 거의 당이 깨질 정도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